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에 배진우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배선비는 과거에는 급제하였으나 좀처럼 벼슬살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배선비는 정자에 앉아서 할 일 없이 부채나 펄럭이고 있었죠. 벼슬길도 집안 따라가는구나. 나처럼 한미한 가문 출신은 참하관 벼슬도 하늘의 별 따기로고. 당시에는 권세가에서 태어나 든든한 뒷배를 등에 업지 않으면 과거에 급제해봐야 관직에 오를 수가 없었답니다. 자리가 날 때까지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고 있어야 했지요. 그런데 한번 관직에 오른 양반들이 쉽게 자리를 빼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너무 낙담하지 마시지요, 도련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도련님처럼 똘똘한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겨울을 몇 번이나 보냈는데 얼마나 더 넉넉고 있어야겠느냐?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언제 감이 떨어지나 기다리고 있는 꼴 아니냐? 복은 제 발로 굴러들어오지 않는 법이다. 배선비는 한탄하며 신경질적으로 부채를 펼쳤습니다. 날이 더운 것도 있었지만 속에 열불이 터져서 아무리 부채를 붙여도 더위가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어찌합니까요? 아니면 어디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마실이나 한번 다녀오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끼 이놈아. 내 아무리 논팽이처럼 있는 상황이라지만 아들 땐 도리로 탱자탱자 놀러 다닐 수 있겠느냐? 아이 참, 그게 다르면 다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무식한 놈이 밖에 싸돌아다니면 그저 노는 것이겠지만 도련님처럼 명석한 분이면 그래, 이른바 견문을 쌓는 일 아닙니까? 그야말로 실전 공부이지요. 나도 내 녀석처럼 쌔바닥에 참기름을 듬뿍 바른 머슴은 본 적이 없구나. 그래, 그거 참 그럴듯하다. 실로 실학의 대가였던 영암 유득공 또한 전국을 유랑하며 천하의 견문을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발해고를 편찬하여 우리 한민족의 찬란한 역사를 낱낱이 밝혀내었으니 그 업적이 가히 후세의 길이 전할 만하도다. 배선비는 허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아랫 것들의 조언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머슴인 장도리의 말은 확실히 맞는 말이었지요. 이봐라 장돌아. 짐을 꾸리거라. 어디 한번 우리 둘이서 조선팔도를 유랑해보자꾸나. 뭐라고쇼? 조선팔도 말입니까? 팔도는 좀 너무 많고 이도나 일도는 어떻습니까? 이놈아, 사내가 칼을 뽑았으면 애호박이든 수박이든 뭐든 썰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기 그 석찬이나 응수를 데려가는 것이 어떠십니까? 놈들이 더 건강하고 몸도 날렵니다요. 저는 거 뭐시냐? 요즘 허리가 아파서. 나는 너처럼 명석한 머슴이 퍽마음에 든다. 그럼. 장도리만 있으면 천군만마나 다름없지. 그러니 어서 짐이나 꾸리거라. 장도리는 변명을 주섬주섬 내뱉으며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장도리는 죽을 상을 하며 꾸역꾸역 짐을 꾸리고 배선비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내쉬는 장도리와 달리 배선비는 희망으로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귀중한 가르침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어쩌면 견문을 넓혀서 과거를 다시 보고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해서 벼슬자리를 따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훌륭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부에 높은 고가를 올릴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희망찬 배선비의 여행을 축복하듯 하늘의 태양도 쨍쨍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들뜬 기분도 잠시였습니다. 배선비가 고을을 나와 굽이진 산길을 따라 걷고 나지막한 언덕을 몇 개쯤 넘었는데 갑자기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마침 장마가 시작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배선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비가 너무 쏟아집니다. 이거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너무 위험합니다요. 그냥 적당한 주막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다시 길을 떠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렵지추의 기세로 작금의 태양이 만천하를 뜨겁게 달구어 삼복의 더위가 극에 달하였으나 하늘이 시의적절하게도 서늘한 비를 내려주심에 천운을 만끽하지 않을 수 없구나. 이건 아무래도 좋은 징조다. 이참에 아예 저 강도 건너버리자꾸나. 어메, 이 비에 강을 건넌다굽쇼.
그건 정말 아니 됩니다. 보십시오. 강이 물에 넘쳐서 수위가 이만큼이나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용왕님도 물에 쓸려 내려갑니다요. 장도리는 거칠게 흐르는 강물을 보며 얼굴이 헬쑥해졌습니다.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이런 날에 강을 건너는 미친 짓은 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배선비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 저기 튼튼한 돌다리가 있으니 저걸 건너면 되겠다. 돌다리야 튼튼하건대 저희가 돌다리만큼 튼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살이 거세어서 자칫 잘못하면 비명행사합니다요. 으이구, 이 겁쟁이 녀석. 그래, 그러면 내가 먼저 갈 테니 너는 좀 이따 따라오려무나. 배선비는 등짐에 줄을 당겨서 단단하게 조이고 지팡이를 힘차게 짚었습니다. 장맛비로 물의 수위가 오르고 물살은 거세었지만 배선비가 보기에는 충분히 건널만 해보였지요. 그 모습을 뒤에서 노심초사하며 바라보는 장도리는 아무리 봐도 큰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적중했지요. 아이고 도련님! 배선비가 다리의 중간쯤 건너는데 거세게 내려오는 강물살에 휩쓸렸습니다. 아타는 순간 중심을 잃고 난간을 휙가닥 넘어서 강에 빠지고 말았지요. 장도리는 비명을 지르며 배선비를 불렀으나 물에 빠진 배선비는 이미 저 멀리 떠밀려 가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배선비는 천지가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속절없이 물살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얼굴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에는 모두 물이 들어왔고 아무리 두 팔을 휘저어도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거센 물에 휩쓸리며 내려가다가 바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배선비는 의식을 잃고 정처 없이 떠내려갔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여기가 천당이냐 지옥이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배선비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눈을 떠보니 웬걸? 강하류의 자갈밭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려보니 아주 아리따운 여인네였지요. 가물가물하는 의식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여인네는 선녀같이 보였습니다. 여인네는 배선비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며 숨을 쉬는지 확인하더니 뭐라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배선비는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여기가 어디요? 댁은 누구시오? 배선비는 귀에 들려오는 여인의 목소리에 놀라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찌르는 듯한 격통에 신음을 흘리며 다시 드러누워야 했지요. 가슴과 허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조심하셔요. 아무래도 강물에 빠졌다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늑골이 부러진 것 같으니까요. 저는 한유정이라고 하옵니다. 유정낭자, 이렇게 구해주셔서 과히 고맙소이다. 소생의 이름은 배진우라 하옵고 견문을 넓히고자 하인 하나를 대동하여 전국을 유람하고 있었소. 헌데 부끄럽게도 소생이 객기를 부린 바람에 이런 불상사를 초래하고 만 것 같구려. 객기라뇨? 장마비가 심하던 날에 돌다리를 건너려고 했지. 어머, 설마 이틀 전 그날요? 그날 비가 정말 억수같이 내렸는데요. 목숨을 건진 것은 정말 천운이라고 밖에 할 수 없겠네요. 천운이라니 유정낭자가 목숨을 구해준 거지. 그대가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죽었을 거요. 아니에요. 그리고 낭자보다는 마님이라고 불러주셔요.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낭자라고 불리니 나 부끄럽네요. 유정마님은 그러면서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 그 수줍은 미소는 마치 봄날 핀 싱그러운 자두꽃과 닮았습니다. 배선비는 아리따운 유정마님의 미소에 잠시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구려. 그러면 바깥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오? 남편은 유명을 달리한 지 몇 년이나 되었답니다. 아이고 그렇구려. 내 실례했소. 괜찮아요. 별로 괴념치 마셔요. 배선비는 조금 정신이 돌아오자 방 전체에 퍼진 짙은 한약재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유정마님은 의원을 하는 듯했지요. 그러고 보니 배선비를 직접 치료한 사람도 유정마님이었습니다. 탕약도 직접 끓여서 배선비에게 처방하였죠. 마을에서 여인네 홀몸으로 의원을 하고 있는 거요? 의원이라기보다는 제 취미 같은 거랍니다.
생전병을 심하게 앓던 남편 수발을 들다 보니 어쭙잖게 익힌 지식이죠. 그래도 이 덕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걸로 입에 풀칠을 하고 있답니다. 거참 다재다능한 분이시구려. 감복했습니다. 배선비는 감탄했습니다. 반면 유정마님은 부끄럽다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좀 더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생각보다 상처가 크니까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미안하시면 하루빨리 나으셔야겠네요. 유정마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편히 쉬라며 일어났습니다. 배선비는 긴장이 풀려서 유정마님이 방을 나가자마자 잠에 골아 떨어졌지요. 그렇지만 잠드는 의식 속에서도 유정마님의 아름다운 얼굴이 눈앞에 아른렸습니다. 배선비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꼬박 하루가 지나 있었습니다. 아직도 갈비뼈가 욱신거렸지만 용케 움직일 수 있었지요. 배선비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밖에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혹여 손님일 수도 있어 배선비는 장지문을 살짝 열어서 바깥을 살펴보았습니다. 남 앞에 서기에는 부적절한 옷차림이었거든요. 밖에는 한 나이 든 노인과 유정마님이 있었습니다. 허참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허리가 영 말썽이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도 부항을 떠드릴까요? 침을 놓아드릴까요? 침도 놓고 부항도 뜹세.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바지를 훌러덩 내리지 뭡니까? 헌데 유정마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눈을 개스름칠해하게 떴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이거 좀 보게나. 이게 허리는 좀 아파도 아랫도리만큼은 팔팔하네. 내가 젊었을 적엔 이걸로 여인네들 여러 번 했지. 자네도 한번 맛보면 잊지 못할걸? 자네가 매일 침을 놓아줘서 그런가? 기회가 되면 자네에게도 내 굵직한 대침을 놔주고 싶은데 말일세. 바지를 내리라는 적은 없는데요. 거참 겸사겸사 내 아직 건강하다고 보여준 게지. 농담일세 농담. 노인네는 망측하게 바지를 깠는데 차가운 유정마님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유정마님은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치료를 진행했죠. 이를 지켜보는 배선비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쩜 저리 낯짝도 두꺼운 작자가 있단 말입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무 데서나 속살을 보이다뇨. 그럼에도 유정마님은 묵묵하게 침을 놓고 뜸을 떴습니다. 그 와중에도 노인이 계속해서 말했고 유정마님은 짧게 대답만 했습니다. 아주 좋구먼. 오늘도 고맙네. 자, 여기 삭실세. 그건 그렇고 언제 한번 시간 나면 집에 들리게나. 언제까지 이 낡아 빠진 집에 처박혀 있을 셈인가? 감사합니다. 헌데 환자분들이 많아서요. 다음에 기회 되면 꼭 한번 뵙지요. 부드럽게 거절하는 유정마님의 말에 노인은 끝끝내 아쉬운지 몇 번 더 질척이고 나서야 자리를 떴습니다. 배선비는 노인이 나가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유정마님이 차가운 표정을 지우고 화사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몸은 좀 나으셨나 보네요. 그렇소. 그런데 저 양반은 뉘시오? 심영감이라고 이 마을 지주예요. 태도가 좀 무례하지 않았소? 그런 부분이 있지요. 틈만 나면 자기한테 시집오라고 하고 허락 없이 제 몸을 더듬으려고도 해요. 아니, 그건 정말 잘못되지 않았소? 아예 오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말하는 게 맞지 않겠소? 어쩌겠어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렇구려. 고생이 많소. 어디 내가 좀 도와줄 건 없소? 어머, 도와주긴요. 그보다 시장하시겠어요. 제가 뭐라도 차릴게요. 유정마님은 나물 반찬과 김치와 밥으로 한 상을 차렸습니다. 지극히 검소한 식탁이라 유정마님은 미안해했지만 배선비는 이틀 동안 병상에 누워있느라 시장이었는지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차린 것이 별로 없어서 죄송해요. 별거 없기는요. 유정마님의 솜씨가 퍽 훌륭하외다. 배선비와 유정마님은 화목하게 웃으며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선비는 장돌이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아마 장돌이는 노심초사하며 배선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식사가 끝나는 대로 서신 하나를 작성해야겠어. 아마 나와 함께 여행을 온 하인 녀석이 굉장히 나를 걱정하고 있을 거요. 그렇네요. 그러면 작성하여서 저에게 주셔요. 제가 파발마를 통해 보내드릴게요. 어디로 보낼 생각이셔요? 아무래도 녀석은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사고 당한 것을 알렸을 테지. 그러니 집으로 보내면 될 것 같소. 선비님은 어찌하실 예정이세요? 배선비는 고민했습니다. 설령 부상을 당하였어도 여기서 여정을 끝내기는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어찌하지 못할 상황.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유정마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회복에 집중하시고 차차 생각하셔요. 저야 혼자 지내던 것이 적적하여서 말동무가 생겨서 좋으니까요. 그렇게 말해주어서 고맙소. 내 삭슴 반드시 지불할 터이니 걱정 마시오. 그렇게 배선비는 유정마님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배선비는 그러면서 유정마님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유정마님은 생각보다 더 재주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방에 걸린 족자에 쓰여진 멋들어진 붓글씨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바로 유정마님이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자문은 물론이고 사서삼경 또한 익힌 지식인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시사상식에도 박식하고 무엇보다 작금 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하여 매우 현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물 안의 개구리였을 줄은 몰랐소. 유정마님 덕에 나의 부족함을 깨우치우는구려. 아니어요. 선비님이야 말로 과거에 합격한 수재이신걸요. 그래봐야 벼슬자리 하나도 받지 못한 논팽이라오. 그래도 그 자리에서 복이 굴러오길 기다리지 않고 직접 세상 밖으로 나와 견문을 쌓으려고 한 그 실천력은 참된 실학자의 귀감이나 다름없어요. 배선비는 유정마님의 따뜻한 위로에 바닥에 떨어진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에 배선비는 유정마님의 일을 좀 도우려고 했으나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매번 사고만 쳤습니다. 그럼에도 유정마님은 신경 쓰지 말라며 뒷정리를 전부 하였지요. 배선비는 무력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심영감이 찾아와서는 침을 맞는다는 명목으로 유정마님에게 저열한 농담을 쉴 새 없이 던지며 희롱했습니다. 결국 유정마님은 잠시 약재를 가져오겠다는 명목으로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또 그 양반이 온 거요? 네, 오늘은 유독 더 심하네요. 안 되겠소. 내가 직접 나가서 따끔하게 한마디라도 하겠소. 아니어요. 괜히 기분을 상하게 했다가는 큰 고초를 치르고 말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소? 배선비는 조용히 유정마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유정마님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영감님, 여기 엎드려 누우셔요. 아주 몸에 좋은 뜸을 놓을 거예요. 고질병이었던 요통과 관절통의 직방이랍니다. 에잉, 돌아 누우면 내 물건이 워낙에 커서 영 불편한데 말일세. 그래도 얼른 건강해지셔야죠. 그러면 오늘은 내 한번 참아봄세. 어디 그 배곡 같은 손으로 잘 좀 부탁하네. 심영감은 옷을 또 훌러덩 벗어던지고 싱글벙글하며 돌아누웠습니다. 그러자 유정마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지문 밖에서 대기하던 배선비에게 갔습니다. 이제 되었어요. 뜸을 놓는 부위는 미리 말해드렸죠? 걱정 붙들어 매시오. 이래 보여도 과거 시험도 합격한 몸이오. 그 정도쯤은 이미 모두 외웠어. 그리고 배선비가 유정마님 대신 방에 들어갔지요. 심영감은 배선비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유난을 떨었습니다. 아주 내 나체를 보느라 신이 나셨나 보구만. 어디 한번 마음껏 봐보게. 심영감은 엎드려 누워있는 탓에 유정마님이 나가고 배선비가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배선비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심영감의 몸에 뜸을 놓았습니다. 심영감은 여전히 유정마님이 뜸을 뜨는 줄 알고 싱글벙글 웃으며 자꾸만 움직였습니다. 이에 배선비는 가볍게 심영감의 볼기짝을 손바닥으로 찰싹 때렸지요. 아이구야, 우리 유정이가 손도 맵구나. 어디 한번 반대쪽 볼기짝도 때려보게. 배선비는 심영감의 말에 웃음을 간신히 참으면서 다른 쪽 엉덩이도 찰싹 때렸습니다. 이에 심영감은 바르르 떨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퍽이나 우스꽝스러워서 크게 웃음을 터뜨릴 뻔한 것을 겨우 참았답니다. 이윽고 배선비는 쑥뜸을 심영감의 등과 엉덩이 허벅지에 차곡차곡 올렸습니다. 하지만 평소 뜸 양보다 훨씬 많이 쌓았지요. 심한 화상은 입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주 정신이 번쩍 들 만큼 뜨거울 것입니다. 그 효과는 아주 확실했지요. 심영감은 뜸을 뜨고 몇 분이 지나지 않자 비명을 지르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뜸을 뜨는 사람이 유정마님이 아니라 배선비인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지요. 자, 자네는 누군가? 아니, 유정이는 어디 가고? 안녕하십니까. 쑥뜸은 원래 제가 전문이라 아내 대신해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라? 아내? 아니, 유정이 남편은 분명 몇 년 전에 죽었을 텐데. 어머, 남편이랑 벌써 인사를 하고 계셨군요? 이번에 제가 다시 시집을 가게 되었거든요. 유정마님은 모른 척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심영감은 무어라 말을 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지요. 배선비와 유정마님의 장난이 아주 제대로 먹혔습니다. 헌데 심영감은 아직 마음속에서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허참 갑자기 없던 남편이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기라도 했는감. 아유, 남녀의 정이 어찌 계획된 대로만 이뤄지나요?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운데. 그것보다 뜸을 마저 떠야 하니 다시 누우시죠, 어르신. 뭐 알겠네. 그런데 좀 덜 뜨겁게 좀 하게. 나 원 산채로 불고기라도 만들 생각인가? 심영감은 투덜거리며 다시 누웠습니다. 이제 유정마님에게 남편이 생겼으니 더 들이대보지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뜸을 다 뜨고 집으로 돌아가는 심영감은 여전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갑자기 남편이 생긴다고? 혼례를 올렸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이에 심영감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여종인 정옥이를 불렀습니다. 이봐라, 너 저기 한의원 노릇하는 유정댁 알고 있느냐? 예, 나으리. 십수년 전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그 미인 처자 말이죠. 그래, 헌데 오늘 가보니까 글쎄 남편이 있지 뭐더냐? 죽었던 남편이 뭐 다시 돌아왔다굽쇼. 그게 아니라 어디서 기생오라비처럼 생긴 녀석이 새 남편이라고 들어 앉아 있었다 이거다. 신기하네요. 저는 유정댁이 혼례를 다시 올렸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쇼. 그러니 말이다. 근데 아무래도 영 의심쩍다. 내가 가서 한번 진짜 남편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오려무나. 심영감이 그리 말하자 정옥이는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유정마님 댁을 찾았습니다. 정옥이는 심영감이 혼약한 것을 축하할 겸 식사를 초대하고 싶다고 전하였지요. 여기 마을에 아무도 유정마님이 혼례를 올렸다는 말을 듣지 못하여서 모두 깜짝 놀랐답니다. 아무래도 두 번째 결혼인데 동네방네 소문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넘어갔지요. 그렇군요. 남편분이랑 금슬은 좋으시고요? 정옥이가 그러면서 은근한 눈빛으로 유정마님과 배선비를 살펴봤습니다. 누가 봐도 이는 의심하는 눈초리였습니다. 이에 배선비는 아차하고 황급히 유정마님의 손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아유, 아주 그냥 매일 밤 깨가 쏟아지지요. 어머, 자기도 참. 유정마님은 배선비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얼굴을 붉혔지만 차마 손을 내치지는 못하였습니다. 자칫하다가는 거짓말이 탄론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정마님과 배선비는 엉겹결에 심영감의 저녁 식사 초대에 수락하고 말았지요. 정옥이는 그러고 돌아가면서도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미안하게 되었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저희 사이를 더욱 의심했겠지요. 그런데 이거 큰일이네요. 귀찮은 심영감을 드디어 떼어내나 싶었는데 산 넘어 산이에요. 너무 걱정 마시오. 가서 직접 부부인 것을 보여주면 되니 말이오. 아, 물론 내가 여기 머무는 동안에만 말이오. 배선비가 침착하게 다독이자 유정마님은 무언가 불편한지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배선비를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비님은 제가 아내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까요? 그게 무슨 소리여. 저야 유정마님이 아내였으면
아주 매일매일이 행복하였을 거요. 배선비가 그리 말하자 유정마님은 기분이 좋아진 듯 배시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유정마님은 배선비와 함께 지내면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는 영 숙맥이었던지라 좀처럼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유정마님과 배선비는 약속대로 심영감 댁을 갔습니다. 심영감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서 둘을 대접하였습니다. 예상외로 심영감은 지금까지 보인 질척거리는 태도와 달리 아주 예의 바르게 둘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가고 술을 한두 잔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심영감이 은근슬쩍 배선비를 떠보듯 물었습니다. 유정이가 홀몸으로 아주 고생이 많았지. 그런데 자네 같은 듬직한 사내가 곁에 있으니 아주 내 마음이 다 놓이는구만. 그런데 아직 첫날 밤은 치르지 않았는감? 그럴 리가요. 나 부끄럽게 여기서 대놓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아주 깨가 쏟아집니다. 그렇다니까요. 제가 밤잠을 설쳐요. 그런가? 그런 것 치고는 왠지 입맞춤도 못 해본 느낌이라서 말일세. 그래, 내가 나이가 들면서 영 남녀간의 아름다운 애정이 그리워서 말인데 실례만 아니라면 부부간의 입맞춤을 좀 보여줄 수 있겠나? 마침 달도 휘황찬하게 떴겠다. 술맛도 좋은데 말일세. 심영감의 뜻밖의 요청에 유정마님과 배선비는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제 처음 손을 잡아보았고 무엇보다도 애인관계도 아닐진저 남 앞에서 입맞춤을 하라니. 유정마님은 머뭇거리며 차마 입술을 내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심영감은 아주 제대로 걸렸다 싶었지요. 이 두 년 놈이 작당하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좋습니다. 마침 오늘 어르신이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는데 까짓 거 못 보여드릴 것도 없지요. 헌데 배선비가 과감하게 유정마님의 허리춤을 발아 끌어안고 뜨겁게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유정마님은 깜짝 놀라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만 너무나도 달콤한 배선비의 입맞춤에 그만 자기도 넋을 잃고 심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영감은 그 광경을 보면서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헌데 유정마님은 여전히 입맞춤에 어색해하는 것이 완전히 의심이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심영감은 마지막으로 미끼를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이야, 오랜만에 활활 타오르는 부부간의 사랑을 보니 내 마음이 다 뜨겁구만. 그래, 날도 늦었겠다. 이제 슬슬 잠자리에 들어야겠지? 자네들도 여기 별채에서 하룻밤 묵고 들어가게. 날도 어두운데 밤길이 위험하니 말일세. 저기 별채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마음껏 소리를 내어도 괜찮네. 심영감이 실실 웃으며 배선비와 유정마님에게 제안했습니다. 아차, 이는 심영감이 던지는 마지막 시험이 분명하였습니다. 여기서 만약 내뺀다면 심영감은 영영 둘 사이를 의심할 것입니다. 결국 배선비와 유정마님은 제안을 수락하고 별채에서 하룻밤 묵기로 하였지요. 이거 낭패로군. 심영감이 아무래도 우리 둘이 부부인지 기어코 확인하려고 드는 것 같소. 죄송해요. 제가 괜히 선비님을 곤란하게 만들어버렸네요. 사과하지 마시오. 이 생각은 내가 떠올린 것이잖소. 배선비와 유정마님은 불편한 침묵 속에서 별채 안방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를 마음껏 내라는 말인즉슨 부부관계를 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겠다고 돌려 말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실 별채의 장지문 너머에는 심영감과 정옥이가 숨죽인 채 귀를 대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오늘 저와 선비님은 거사를 치르도록 하죠. 다만 제가 경험이 없으니 부디 살살해 주시기를 바래요. 뭐시오? 경험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전 남편과 첫날 밤을 가진 적이 없다는 거요? 배선비가 놀라서 묻자 유정마님은 부끄러운지 얼굴을 푹 숙이고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정마님은 지금까지 첫날 밤을 가져본 적이 없는 수처녀였던 것이죠. 전 남편은 관계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허약했기에 유정마님은 여지껏 순결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에 배선비는 굳게 마음먹고
유정마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유정마님은 그런 배선비의 손길에 놀라 역게 떨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도 수총각이니 말이오. 그러니 우리 모두 처음이지만 함께 힘내서 행복해집시다. 몰라요, 정말. 유정마님은 그러면서 배선비의 품에 발악 안겼습니다. 이를 장지문의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어 지켜보던 심영감은 낮게 탄식하였습니다. 뭐라 한참을 떠들더니 거사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아이고 저놈 저거 얼굴은 기생오라비인 것이 아랫도리는 정말 괴물 같은 것을 달고 있구나. 이야 저것 좀 보게. 이복의 정호가 보이느냐. 예, 나으리. 무슨 제 팔뚝만한 것이 들락날락거립니다요. 아이고 저거 사람 잡겠습니다. 유정댁 저거 숨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둘은 별채가 떠나가라 거창하게 소리를 내며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심영감은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정말이지 누구보다도 금슬 좋은 부부가 따로 없었습니다. 유정마님은 그날 밤하늘에 뜬 수많은 별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한순간에 극락을 수어 번 오가서야 다음날 해가 떴답니다. 별채에서 나는 소리가 어찌나 거창하였는지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답니다. 이후 배선비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갔고 정말로 유정마님과 혼약을 맺어서 부부의 연을 잇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유정마님의 가르침에 배선비는 눈이 튀었는지 두 번째 과거 시험을 보아서 이번에는 수석으로 합격하여 벼슬자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겹겹상가 아닐 수 없었네요. 배선비와 유정마님은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깨가 아주 쏟아져서 넘치도록 살았답니다. 이심전심이었던 배선비와 유정마님은 결국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나쁜 일만 있으라는 법은 없네요. 우리 모두 좌절하지 말고 배선비처럼 항상 긍정적으로 미래를 개척해야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